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교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을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때랑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뭐, 우리 때라고 하면 너무 오랜 전이긴 한데, 그때는 뭐, 치의한 요 약대, 치의한 약이 바로 밑에 교대가 위치하고 있을 만큼 교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제가 입시 지도를 하면서 상위권에 위치한 여자 친구들, 혹은 뭐 남자 친구들도 그렇고요. 교대를 진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사실 저는 또 특히 대학에 가서 교직 이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기업을 다니다가 교직으로 옮겨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둘러서 여기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교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는 분명 나는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교직을 가는 게 꺼려진다. 그런 친구들 중에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교직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교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한번 전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저의 경험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사기업에서 이제 6년 반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교직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또 승진하려고 또 부단히 애도 쓰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어요.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아서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제가 교직 이수를 하고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때는 내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그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교직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힘든 순간들이 있죠. 제 생각처럼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교직에서의 업무가요, 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 그 일의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측면도 있고,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내 노력의 이유, 내가 노력을 하면서 사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이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가치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려를 할 건 연봉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물론 이번에 뭐 담임 수당이나 보직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뭐 기사에서는 이제 뭐 100% 인상 그리고 뭐 2배 인상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었죠. 근데 사실 그게 10년 년에 걸쳐서 동결이 되고 있던 그 수당들을 지금에 와서야 올려주는 것이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수만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교직을 선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람 있는 걸 추구한다거나 좀 더 가치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교직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고등학생 때도 그랬어요.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좀 명쾌한 설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교직에서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안정적이다거나 그런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어떤 성향, 그리고 나의 적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것들 중에 이제 교권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교권이 하락해서 학교라는 공간에 있기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제가 교사로서의 생활, 그 대학원 생활을 하고 이제 교직으로 와서 이제 3년 차인데요. 교권이 아주 하락했다고 느낄 만큼 극단적인 사례를 저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다행스럽긴 한데, 물론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뭐 수업을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수업 제대로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담임으로 맡고 있는 학생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다. 지금 교권이 떨어졌는데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나의 적성과 어떤 나의 가치관을 잘 고려했을 때 이쪽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와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 아이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여기에서 포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교직에 도전을 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권이 지금 좀 하락을 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뭐 정부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적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합쳐지다 보면 좀 교권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은 항상 세웅지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쁜 때가 올 수 있고, 이런 계속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두려움, 어떤 위기만 보고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교직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던 친구들이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갖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또 변화를 만들어가고 가치로운 삶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 준비할 때 제가 좀 상황이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